멘델이 밝힌 유전 원리 2 시간으로 우리는 독립의 법칙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를 먼저 읽으면서 하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멘델의 유전 법칙에 대해서 하면서 노란색 콩과 초록색 콩을 갖다가 둘 다 순종인 콩을 교배를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자손 1대에서 무슨 색 콩이 나와있죠? 네, 노란색 콩이 나왔죠? 그리고 그때 나온 콩을 갖다가 완두콩을 자가 수분을 시켰더니 자, 노란색 콩과 초록색 콩이 발생한 비율이 얼마가 되었었죠? 네, 그래요. 3대 1이 나왔었습니다. 자, 그때는 한 가지 형질, 완두콩의 색깔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완두콩의 형질을 보면은 색깔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양이라든지 다른 기타 등등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런 특징들이 서로 연관이 있는지 없는지를 갖다가 알아보자 라고 하는 것이 이번 시간에 우리가 배울 내용이에요. 자, 교과서 보겠습니다. 멘델은 두 가지 형질이 동시에 유전될 때 부모의 형질이 자손에게 어떻게 전달되는지 알아보는 실험도 하였다. 자, 그림 5-6과 같이 이번에는 C의 모양이 색 모양이 하나 더 들어가는 거죠. 둥글고 색깔이 노란색인 순종 완두와 주름지고 초록색인 순종 완두를 교배한 결과 자손 1대에서는 C가 둥글고 노란색이 완두만 나왔다. 이렇게 나왔네요. 자, 이거는 이제 멘델이 한 실험 결과예요. 자, 노란색과 초록색은 둘 중에 누가 우성이죠? 그렇죠. 노란색이 우성이었죠? 자, 그러면은 여기도 모양이 이번에 나왔네요. 자, 둥근 모양과 그 다음에 주름진 모양. 자, 둥근 모양과 주름진 모양을 봤을 때는 누가 우성일 것 같아요? 예, 자손 1대에서 둥근 거가 나왔다고 했으니까 둥근 모양이 우성이다 라는 것을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자손 1대를 자가 수분한 결과 자손 2대에서는 C가 둥글고 자, 여기 볼게요. 자, 둥글고 노란색, 둥글고 초록색, 주름지고 노란색, 주름지고 초록색의 완두가 약 9대 3대 3대 1의 비로 나타났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9대 3대 3대 1의 비로 나타나는지를 실질적으로 멘델의 법칙인 분리의 법칙과 우열의 원리에 의해서도 이와 같이 비가 나타나는지 우리가 해봐야 돼요. 그래서 그 해보는 거는 사실 180페이지에 다 나와 있기는 해요. 하지만 제가 예전에 학교 나왔을 때 나눠드린 보조 1번 멘델의 유전원리 독립의 법칙 프린트 있죠? 예, 거기에다가 같이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거를 준비해 주세요. 자, 완두의 두 가지 형질, C의 모양과 색깔이 유전되는 원리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기본적으로 어떤 게 우성인지 먼저 짚고 넘어가는 게 편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둥근 모양과 자, 주름진 모양의 완두콩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가 있을 때 누가 우성이라고 그랬었죠? 예, 둥근 모양이 우성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초록색 완두콩과 노란색 완두콩이 있을 때 어떤 형질이 우성이라고 했었죠? 예, 이거는 많이 했었죠? 자, 노란색이 초록색보다 우성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실험을 할 때도 보면은 어떻게 하냐면은 일단은 둘 다 우성의 성질을 띠고 있는 완두콩을 구해 갖고서 하는 거예요. 자,
둥근 꽃 노란색이 우성인데 제가 초록색으로 그렸네요. 지우겠습니다. 자, 색깔을 맞춰서 해보겠습니다. 자, 둥글고 노란색인 완두콩과, 자, 이번에는 주름진 건 이런 식으로 그릴게요. 초록색이 완두콩, 열성으로만 이루어진 형질로 된 완두콩을 갖다가 교배를 시켜요. 자, 여기에다가 우리가 유전자 0을 적어야 되겠네요. 자, 적겠습니다. 일단 둥글고 노란색. 자, 모양을 그냥 먼저 할게요. 둥글다라고 했으니까 일반적으로 라지 R을 씁니다. 자, 그리고 얘가 둥근 거가 우성이니까 라지 R자를 쓴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순종으로 한다라고 그랬었죠? 그러니까 그렇죠. 유전자형이 라지 R이 되겠습니다. 라지 R, 라지 R. 자, 그 다음에 색깔에 대해서 보면은 노란색이 우성이죠. 그래서 노란색. 자, 그래서 둘 다 순종이라고 그래서 라지 Y, 라지 Y가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다른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얘는 둥글고 노란색 완두콩, 여기는 주름지고, 그 다음에 얘 초록색 완두콩. 자, 열성이죠. 자, 열성인 형질로만 이루어진 거. 자, 주름진 거니까 모양은 열성이니까 라지 R에 얘 소문자인 스몰 R을 갖다가 이렇게 두 개를 써주겠습니다. 자, 초록색을 나타내는 것도 소문자로 이와 같이 Y, 소문자 Y, 스몰 Y 이렇게 두 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여기서 각각 나오는 생식세포를 먼저 우리가 살펴볼게요. 자, 생식세포는 이제 반씩 나눠져서 들어가게 되겠죠. 여기 보시면은 모양에 대한 거는 라지 R 하나 종류만 있죠. 자, 색깔에 대한 것은 라지 Y, 이렇게 한 가지 종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완두콩에 의해서 나오는 생식세포의 종류는 라지 R, 라지 Y로 된 것만 있어요. 자, 주름지 완두콩, 초록색 주름지 완두콩 보겠습니다. 여기도 순종이기 때문에 모양에 관련된 거는 스몰 R, 자, 주름진 거. 그 다음에 색깔에 관련된 거는 스몰 Y 이렇게 밖에 없습니다. 자, 자손 1대에서는 여기서 나타나는 생식세포는 이렇게 각각 한 종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서 나타나는 자손 1대도 그냥 얘를 갖다가 합쳐주면 되겠죠. 자, 보시면은 자, 모양에 대한 거 라지 R, 자, 이쪽에서 하나 합쳐져서 스몰 R. 그 다음에 색깔에 대한 거 라지 Y, 스몰 Y 이렇게 되겠어요. 여러분들도 다 지금 필기하고 계셔야 돼요. 자, 색깔이 그러면 이때 나타나는 표현형은 색깔은 노란색, 모양은 둥근색, 둥근 모양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그거를 나타내면은 이와 같은 모양이 되겠네요. 자, 열성의 형질이 나타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이때 나타난 자손 1대를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가 자가수분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자가수분을 하겠어요. 자, 자가수분은 아시죠? 네, 여러분들 이제 자가수분을 하는 경우는 이제 같은 한 그루의 나무에서 한 그루 그 식물에서 같은 꽃 안에 있는 암술머리에 그 꽃에 있는 꽃가루를 붙이는 거죠. 수분을 시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는 것은 같은 유전자형끼리 교배를 시키기 위함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같이 교배시키는 얘는 어떤 특징이 되고 있냐면 똑같이 유전자형을 써줘야 되겠죠. 그래서 라지 R, 스몰 R. 자, 라지 Y, 스몰 Y. 그래서 이렇게 쓰면서 또 성질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자, 우성은 노란색, 이게 노란색, 그 다음에 모양은 둥근 모양. 자, 이렇게 나타났을 때
여기에 대해서 자손이대. 얘네 둘을 갖다가 교배를 시켰을 때 나타나는 자손이대는 어떻게 되냐 그 얘기죠. 근데 이제 이게 여기서는 이제 종류가 생식세포의 종류가 다양해지기 때문에 여기 밑에 보면은 표로서 이제 우리가 나타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좀 번호를 매겨서 자 이거를 첫 번째 완두콩 자 얘를 똑같지만 두 번째 완두콩 그랬을 때 각각 만들어지는 생식세포의 종류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저는 이제 칸이 지금 없으니까 여기 밑에다가 이제 이거를 조금 내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 했었던 거는 이제 다 저는 이제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잘 따라오고 계시죠? 자, 그러면은 아까 이제 두 개의 완두콩을 갖다가 교배를 했었죠. 그래서 노란색이면서 둥근 완두콩이 됐어요. 여러분들은 이제 위쪽에 다 그림이 있겠네요. 자, 그래서 1번 완두콩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생식세포를 살펴보고 2번 완두콩에서 만들어지는 생식세포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저는 좀 잘 안 보이니까 여기 옆에다 이렇게 써놓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만들어지는 생식세포의 종류를 보면은 자, 뭐 얘하고 얘하고 서로 떨어져야 되고 또 얘하고 얘하고 서로 떨어져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죠. 자, 그러면은 이제 라지 R을 자, 둥근 거를 먼저 놓을게요. 자, 그랬을 때 얘하고 결합해서 생식세포가 생기는 것은 일단은 라지 Y하고 결합하는 생식세포가 생기겠죠. 자, 기준을 이제 일단 모양을 기준으로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또 둥근 모양과 결합해서 만들어진 생식세포는 이렇게 초록 색깔을 열성 유전자를 갖고 있는 이러한 생식세포도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둥글면서 나오는 건 지금 두 가지 다 했죠. 자, 이번에는 주름지네로 보고서 생식세포 해보면은 여기 대문자 Y 노란색 자 소문자 R과 그 다음에 초록색인 소문자 Y 이렇게 되겠습니다. 어차피 자가수분했기 때문에 1번 완두콩하고 2번 완두콩은 똑같죠? 자, 그래서 그냥 요거를 똑같이 만들어지는 생식세포를 얘랑 똑같이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요와 같이 되겠습니다. 이거를 굳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사실은 이렇게 하면서 이제 따져보는 거예요, 원래. 그래서 이와 같이 꼭 자가수분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실 종류로 교배를 시킬 수가 있겠죠. 그랬을 때 이제 물어보는 이제 문제라든지 그러한 것들이 나타날 수 있는데 사실 이제 기본은 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씩 다 짝지어보는 게 기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번거롭기는 하지만 제가 이렇게 짝을 이렇게 지어가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제 좀 처음이라서 어려울 수 있지만 잘 참고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생식세포와 이 생식세포가 결합을 합니다. 그러면 그때 나타나는 자, 유전자형을 보면은 라지 R, 라지 R, 그 다음에 라지 Y, 라지 Y 이렇게 되겠어요. 자, 얘랑 얘랑 결합하면은 라지 R, 라지 R, 그 다음에 라지 Y, 스몰 Y. 자, 얘하고 결합하면은 라지 R, 스몰 R, 그 다음에 라지 Y, 그 다음에 여기도 라지 Y. 자, 여기도 보면은 여기랑 여기랑 결합을 하면은 대문자 먼저 써주는 게 우리가 알아보기가 편하겠죠? 왜냐? 우성인 애들이니까 나중에 표현형을 찾기가 더 쉽겠죠? 여기 또 볼게요. 얘하고 결합하면 라지 R, 라지 R 이렇게 얘하고 결합을 했을 경우에는 이와 같이 되죠. 얘하고 또 결합을 했을 때는 이와 같이 나오겠습니다. 또 얘하고 결합을 하면은 라지 R, 스몰 R 그 다음에 스몰 Y 두 개가 결합이 되겠네요. 자, 여기 볼게요. 얘랑 얘가 결합을 하면은 라지 R 그 다음에 라지 Y, 라지 Y. 자, 그 다음 여기랑 얘랑 결합하면 라지 R, 스몰 R,
라지 y, 예, 스몰 y. 얘랑 결합하면은 예, r, 예, y, 예, 라지 y. 얘랑 결합을 했다. 그러면은 r, 라지 y, 스몰 y. 맞네요. 자, 얘랑 결합하면은 라지 r, 스몰 r, 라지 y, 스몰 y. 얘랑 결합하면 라지 r, 예, 이렇게 스몰 y. 얘랑 결합하면은 스몰 r, 라지 y, 스몰 y. 얘랑 결합하면은 예, 스몰 r, 라지 스몰 y. 예. 너무 많아서 이제 점점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구해 놨는데 자, 얘네들을 갖다가 이제 표현을 우리가 한번 표현형으로는 어떻게 될지 한번 생각을 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여기 자손 이대에서 나타나는 유전자형은 뭐 여기서부터 자, 여기 있는 것들이 다 얘네들이 결합을 했을 때 나타나는 유전자형들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굉장히 이제 종류가 이제 많이 있는데 뭐 따져보고 싶은 사람은 한번 따져보세요. 근데 우리는 이제 좀 너무 이게 많으니까 표현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대문자로 되어 있는 예, 여기를 보시면은 라지 R, 라지 Y 보면은 얘는 이제 노란색이 되겠죠. 어차피 순종 우성이네요. 그다음 노란색, 둥근색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자, 여기 같은 경우도 노란색, 예. 그러니까 우성이 하나라도 있으면은 우성의 형질이 나타나죠. 그래서 둥글고 노란색. 자, 노란색, 둥글다. 이렇게. 여기도 노란색, 둥글다. 여기도 노란색, 둥글다. 예. 자, 여기는 아니네요. 예, 둥글기는 둥근데 색깔이 초록색이네요.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여기는 노란색, 노란색, 둥글다. 예, 그러면은 얘는 또 예, 초록색, 둥글다. 자, 그 다음 거 볼게요. 자, 노란색, 둥글다. 예. 여기도 노란색, 둥글다. 여기는 스몰 r이니까 이제 열성의 그 형질이 나오네요. 아, 그런데 예, 노란색이네요. 대문자니까. 자, 노란색 주름 졌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주름 졌는데 노란색이네요. 예. 이런 식으로 주름 진 거. 주름이 너무 많이 졌나? 예. 자, 지금 보시면은 노란색 둥글다. 그 다음에 여긴 초록색이 되겠네요. 자, 초록색 둥글다. 여기 보면은 주름 졌는데 노란색이네요. 주름 졌는데 노란색. 예. 자, 마지막 주름지고 초록색. 예.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이제 한번 볼게요. 우리가 아까 교과서에서 둥글고 노란 예, 비율이 9대 3대 3대 1이라고 했는데 맞게 그렸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노랗고 둥글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예, 순간 떨렸어요. 9개가 아닐까봐. 예, 틀리면 고치면 되죠. 자, 둥글고 초록색 하나, 둘, 셋. 예. 자, 3개. 주름지고 노란색. 하나, 둘, 셋. 예, 3개. 주름지고 초록색. 예, 여기 하나. 그래서 9대 3대 3대 1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 시간에 자, 우성과 열성의 그 개체수의 비가 3대 1이라고 하는 거 조금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 3대 1이라는 것은 우성인 순종과 열성을 교배시켜서 나온 자손 1대를 자가수분했을 때 나온 결과가 3대 1이었죠. 그러니까 그거를 조금 기억을 해두는 게 좀 편리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시면은
9대 3대 3대 1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도 조금 사실 기억을 해두시는 게 편해요. 그럼 이 9라는 것은 두 개 다 우성인 애들. 둥글고 노란색. 자, 둘 중에 하나만 우성이면은 3. 예, 여기도 둘 중에 하나만 우성이니까 3이 된 거죠. 예, 여기도 표시를 해보면 둥근 거. 자, 그런데 주름지고 초록색. 이렇게 둘 다 열성인 경우는 1. 예, 이렇게 이제 비율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얘네들을 합쳐서 보지 말고 각각의 형질에 따라서 개수비를 한번 볼게요. 둥근 모양과 주름진 모양의 개수비. 자, 색깔은 보지 말고 모양만 보면 둥글고는 여기가까지가 둥글거죠. 그러니까 9 더하기 3 하니까 12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 자, 주름지고 했으니까 12대 4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3대 1. 따로 봐도 3대 1이 나왔어요. 모양만 봤을 때도 3대 1. 우성과 열성의 비율이. 자, 완두씨의 색깔에 대한 표현형의 비를 볼게요. 자, 색깔, 노란색과 초록색. 여기가, 색깔 좀 한번 바꿔볼까요? 예, 노란색이, 자, 여기가 노란색 9개. 자, 노란색이 또 여기 있네요. 3개. 그러니까, 예, 12개. 자, 그 다음에 초록색 보겠습니다. 자, 초록색이 여기, 예, 3개. 그 다음에 1개 하니까 4개. 그래서, 예, 3대 1. 자, 여기서도 색깔에 대한 것도 우성과 열성의 비율이 3대 1. 자, 그 다음에 모양에 대한 것도 우성과 열성의 비율이 3대 1이 나왔다.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가 있냐면은 얘네들이 형질이 두 가지 형질이 섞여 있다 하더라도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뭐 두 가지가 있지만 둥근 모양과 주름지 모양에 대해서도 3대 1, 노란색과 초록색에 대해서도 3대 1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무슨 얘기냐면은 뭐 둥근 모양은 뭐 반드시 노란색만 나와야 된다든지, 그래서 이 모양이 들어가서 3대 1이 아니라 이 숫자가 달라졌다라고 하면은 이 모양에 때문에 이제 이 색깔이 유전이 되는 게 영향을 받는데 3대 1로 나왔으니까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실험 결과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멘델은 이거를 직접 이제 세워본 거고, 예, 이렇게 표현을 해봐도 예, 맞는다라는 것을 갖다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이제 요거는 그대로 펴놓고 이제 저는 지울게요. 다시 어디로 가려고 하냐면은 교과서로 결론을 한 번 더 읽으면서 보도록 할게요. 지금 즉 자손 2대에서 C의 모양이 둥근 완두와 주름진 완두는 3대 1. 방금 얘기했죠? 자, 밑줄 그을까요? 자손 2대에서 C의 모양이 둥근 완두와 주름진 완두는 3대 1. 자, C의 색깔이 노란색인 완두와 초록색인 완두는 3대 1의 비로 나타났다. 따라서 완두 C의 모양과 색깔에 대한 대립 유전자 쌍이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각각 분리되어 서로 다른 생식세포로 들어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자, 또 밑줄 그어주세요. 두 쌍 이상의 대립 유전자가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고 각각 분리의 법칙에 따라 유전되는 원리를 뭐라고 한다? 그렇죠? 예, 독립의 법칙이라고 한다. 아까 봤었던 요 학습지 있죠? 예, 거기에다가 예, 요거 그 독립의 법칙 교과서에 있는 거 써주세요. 그러니까 사실 뭐 결론은 독립의 법칙이라는 것은 대립 유전자가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고 각각 뭐 유전이 된다. 뭐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독립적으로 유전이 된다. 서로 상관하지 않고. 예, 다 써주셨나요? 그러면은 예, 교과서로 다시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멘델의 유전 원리에 대해서 배웠어요. 첫 번째가 뭐였죠? 예, 우열의 원리.
두 번째가 뭐였죠? 예, 분리의 법칙. 우열은 뭐 우성과 열성. 우성이 나타난다. 뭐 그 얘기고. 자, 분리의 법칙. 예, 생식세포 만들어질 때 각각 대립 형질이 서로 대립 유전자가 각각 분리되어서 들어간다. 예, 독립의 법칙. 두 가지 이상의 형질이 있을 때 예,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게 이제 독립의 법칙이에요. 자, 이런 멘델의 유전 실험과 유전 원리는 어떤 의의가 있을까? 자, 멘델은 완두를 이용한 유전 실험을 하여 중요한 유전 원리를 밝혀냈다. 자, 밑줄 그어주세요. 멘델의 유전 실험은 형질이 물감처럼 뒤섞여서 유전되지 않음을 증명했어요. 그때 처음에 얘기했었죠. 빨간색과 파란색 꽃이 필 때 보라색 꽃이 필 수도 있지만 이제 다음에 이제 나타날 때 이제 빨간색 꽃만 예를 들어서 핀다. 자, 이런 것들이 설명을 이제 할 수 있게끔 멘델이 이제 여기에 대한 원리를 제시를 한 거죠. 그리고 자, 유전자를 바탕으로 유전 원리를 설명한 것에 의의가 있다. 앞쪽에서 우리는 유전자라는 걸 알고 있지만 멘델은 몰라서 유전인자라고 했어요. 자, 오늘날 멘델의 유전 원리는 사람을 비롯한 많은 생물의 유전 현상을 연구하는 기본 원리로서 여전히 중요하다. 다음 활동으로 멘델의 유전 원리가 적용되는 사례를 알아보자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독립의 법칙, 즉 멘델의 유전 원리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